저는 현재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입니다. 제가 대략 2년 반 정도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강사일 때는 몰랐던 운영자로서의 고충을 느낀 점이 많았어요. 저는 참고로 굉장히 게으르고 영어가 전공도 아니면서 또 수업 외에는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왜 교습소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또 2년 반 동안은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는지를 남겨보고 싶었어요. 학원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수많은 영어 선생님들 중 하나인 저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정말 아끼고 애정하는 스티브 잡스의 Stay Foolish, Stay Hungry라는 연설 중 일부에 빗대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Again,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So you have to trust that the dots will somehow connect in your future. You have to trust in something, your gut, destiny, life, karma, whatever. Because believing that the dots will connect down the road will give you the confidence to follow your heart even when it leads you off the well-worn path. And that will make all the difference. 현재의 순간들은 점들이 되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지만 미래에서 돌아보면 나의 과거들이 다 연결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멋진 말이죠. 그래서 저의 인생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순간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2014년은 제가 93년생이어서 32살인데요. 그러니까 저의 22살이네요. 제가 1, 2학번이니까 1학번에 1학년, 13년도에 2학년이었고 14년도에 3학년이 돼야 되는데 저는 2학년을 보내고 1년을 휴학을 했었는데 그 휴학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약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갈 때 사실 환경과를 선택한 것이 약간 좀 그냥 대학교에 맞춰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간 그런 전공이었기 때문에 1학년이랑 2학년 때는 그냥 대학 생활을 재밌게 즐기다가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저의 정말 친한 친구가 대학교 입학을 할 때부터 그 친구가 약사가 꿈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피트 시험이 있었는데 일반 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2년의 그 관련 전공을 채우면 그 피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약학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저는 친구 따라 그 피트 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약대 준비를 2학년 끝나고 하게 됐어요. 근데 2014년은 저에게 그 약대가 이제 끝날 무렵, 지금이 11월이니까 그때인데 결과는 이었고요. 근데 약대를 공부하면서 제가 좀 결심을 했던 게 이거 시험 딱 1년만 열심히 준비해보고 안 되면 하지 말자. 안 되면 바로 학교를 돌아가자. 이런 좀 다짐을 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고 그거를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이게 내 최대치다 라는 거를. 그래서 더 공부해도 약간 나한테 스트레스 있구나 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떨어진 후에 바로 다시 대학교로 복학을 했어요. 그때가 3학년이 된 시기였고 3학년이 된과 동시에 저의 2015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대학교에 돌아갔는데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냥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보니까 별로 그 전공이 또 전공 공부가 너무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전공이 도대체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연관이 있을까? 나는 지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대학교는 어쨌든 계속 전공 과목 이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재밌게 값지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갑자기 대뜸 교환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대학교에.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환학생을 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의 뭐 학창시절 동안에 해외를 그렇게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족들이랑 뭐 휴양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몇 번 가까운 데 간 게 전부여서 뭔가 해외에 대한 막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뭔가 이 전공을 제가 듣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도저히 너무 지루하고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교환학생이면 색다른 경험도 뭔가 할 수가 있고 전공 과목도 이수가 되고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갑자기 교환학생을 막 알아봤어요. 3학년 1학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딱 가지고 있던 게 다행히 그 약대 시험 때 지원을 하려면 토익 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익 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토익 점수로 갈 수 있는 그냥 영어권 대학교들을 봤는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의 교환학생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운 좋게 잘 돼가지고 갑자기 3학년 2학기를 캐나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멀리 나가는 그러니까 막 미대륙으로 간 것도 아예 처음이고 대륙을 넘은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캐나다를 간 게 저에게 정말 제 삶의 정말 전환점이 된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성격이 달라졌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그 와우. 캐나다를 갔다 오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길게는 못 있었고요. 제가 딱 1학기를 있을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4학년을 꼭 그 본원에서 졸업을 해야 하는, 이수를 해야 하는 거였고, 그 4개월 동안 뭔가 내가 모르던 그런 세계?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갔던 곳이 되게 시골 마을 같은 그런 곳에 있는 곳이어서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판이랑 사슴들 막 있고, 그리고 그 캐나다 학생들도 좀 머니까 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의 룸메이트도 캐나다 친구들이었는데 그 점이 저는 사실 더 좋았고, 한국인은 저희 학교에서 저와 함께 온 이렇게 3명의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적의 그런 여러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그때 좀 더 돌아다녀보고 더 놀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도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파티도 가고 여러 곳을 가면서 캐나다의 문화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주변에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면서 생긴 에피소드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로윈 파티도 직접 해봤고요. 여기는 제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미국에 여행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2016년이 되어 있는 저희 4학년의 시기가 오게 됩니다. 사실 캐나다를 갔다 와서 영어 실력이 엄청 늘었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 많이 달라진 거는 제가 딱 이제 4학년이 되면서 뭔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지라는 그 직업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시기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딱 2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2가지를 하는 직업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캐나다를 갔다 오고 나서인데, 첫 번째가 정말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 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일을 할 때 영어를 사용하고 싶다는 게 두 번째의 그런 요건, 목표였어요. 4학년이 시작하는 그 해에 나의 그 마인드맵 같은 걸 막 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막 이런 거를 혼자 막 마인드맵을 해봤어요. 그땐 좀 더 어리고 막 이랬으니까 내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내가 이게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일이 아니고 좀 노는 기분이 드는 게 뭘까? 플러스 돈을 조금, 만약에 내가 좀 덜 받는 일이라고 했을 때, 내가 선택한 이 일이 돈을 좀 덜 받는다 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좀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막 나의 특징, 나의 장점, 내가 좋아하는 거 막 이런 거를 막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2가지, 그거랑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일이 사실 서비스업이랑 가깝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예 그 전공이 서비스 쪽이 아니고 그 전까지 했던 저의 알바 이력은 학원에서 뭐 보조 강사로 일하거나 아니면 과외를 했던 거가 제 알바 이력이 전부였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 직종을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4학년 처음에 뭔가 서비스직이 나랑 맞는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직 하면 생각나는 거, 좀 제일 하고 싶었던 거 카페 알바, 이게 생각이 나서 그 카페 알바를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스타벅스에 지원을 했죠. 스타벅스에서 지원을 할 때 제가 영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태원점에 지원을 했어요. 집이랑 좀 멀었지만 그래도 뭔가 외국인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거기 매장이 정말 외국인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주문을 받는 그 위치에서 외국인들이랑 약간 스몰톡도 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 조금 이제 그 여유가 된다면은 조금 대화도 하고 싶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거가 너무 잘 할 수가 있는 그런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팀원들의 분위기도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되게 엄격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럽게도 그 경험을, 카페 알바의 경험을 하면서 서비스직 정말 나랑 맞다. 그리고 나는 그 많은 보직 중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사람이랑 소통하는 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서비스업으로 조금 더 큰 길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 그리고 서비스직, 이런 세 개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그게 외항사 승무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승무원 학과를 안 나와도 내가 승무원 될 수 있나가 궁금해서 그냥 네이버에 진짜 승무원 되는 법 이렇게 쳤어요. 그랬더니 제일 그 처음에 무슨 그 파워 링크 같은 걸로 어떤 학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 학원도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제일 처음에 나온 데를 눌러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원장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뭐 이러이러한데 전공이 이렇고 지금 4학년인데 승무원이 제가 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근데 뭐 이제 원장님이 뭐 전공이 아니어도 승무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커리큘럼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통장에 딱 16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 승무원 학원이 이제 1년이 아니다, 어느 정도의 그 등록금처럼 돈을 내면은
그러면은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규 수업이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합격할 때까지 약간 계속 수강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 제도였어요. 근데 그 금액이 딱 160인 거예요. 제 통장의 그 잔고와 너무 동일한, 이거 운명이다. 내가 지금 딱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승무원 학원을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정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른 수업도 듣다 보니까 그때 제가 외항사 승무원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요. 한국인 크루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 세계인들에게 모두 다 그 오디션의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는 제가 이제 국내 선택했던 그 학원이 사실 국내 항공사 위주의 좀 학원이었어요. 근데 그 면접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딱딱하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좀 어색한 그런 면접인 거예요.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뭐 그런 이렇게 좀 참한 답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스처가 정말 많은데 뭔가 이거를 하면서 말을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100%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반면 외항사 수업이 그 면접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은 그걸 영어로 얘기하고 그리고 뭐 내 생각을 얘기하고 좀 이런 자유로운 약간 영어 토론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가지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했던 그 요건들이랑도 다 이제 갑자기 합쳐지니까 나는 외항사 승무원만 지원을 해야겠다.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가 그때 좀 정확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4학년 2학기가 됐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스타벅스에서 한 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조금 더 다양하게 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4학년 2학기를 학교를 다니면서 호텔을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게 됐어요. 호텔에서 그 프런트데스크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리고 역시나 여기서도 영어를 사용하고 싶으니까 공항 주변으로 가자. 이런 결심을 또 하게 돼서 제가 롯데호텔에 그 김포공항 바로 옆에 비즈니스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그 프런트데스크에서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거기서는 약간 정보를 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 스몰톡보다는 정보를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법 그리고 또 전화로도 응대하는 법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때 그 학교를 다니면서 호텔에서 인턴을 하면서 그리고 그 학원은 이제 정규 수업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갈 수 있었던 반 중에 저는 외항사 반만 갔어요. 그래서 외항사 반 그거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 열릴 때마다 그냥 그 수업만 참가를 해가지고 그냥 영어 면접 만약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보도록 계속 연습을 했고 일을 계속 하면서 이제 4학년 2학기가 끝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인 2017년 저희 2월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해가 오면서 그 제가 졸업을 할 때까지 거의 그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턴에서 정규로 가는 뭐 그런 때쯤에 그냥 정규 그 전환을 하지 않고 제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여기에 있다가는 뭔가 계속 호텔에만 있을까봐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더 내가 뭔가 어떤 다른 연습 또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 면접이 있으면 바로 갈 수 있게 대비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텔 일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잠깐의 백수 생활을 가지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봤던 게 외항사는 한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리고 대한항공 이렇게 국내는 하나 외항사는 2개 이렇게 좀 그 초반에 봤었던 것 같은데 셋 다 그냥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한 3, 4월인가요? 2017년 3, 4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쯤에 제가 그 일했던 항공사 쿠웨이트 항공사라는 중동 항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모든 그 예비 지원자들에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면접을 보게 돼서 이게 쭈쭈쭈쭈 잘 돼가지고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 중순에 결과가 발표가 났어요. 6월인가 7월 그때쯤에 발표가 났던 것 같아요. 5월인가? 어쨌든 그때 이제 최종 합격의 발표가 나서 저는 갑자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동 지역에 있는 쿠웨이트라는 지역에 가보게 됐어요. 승무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동안 저의 직업 만족도는 정말 최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승무원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았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저랑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번 변화되는 뭔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평소에도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케줄 근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저에게는 장점이었습니다. 또 항공사마다 분위기는 달랐겠지만 제가 있었던 쿠웨이트 항공사는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크루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대해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스케줄도 좀 여유로운 편이었고 그 덕에 중간중간 개인 여행이나 아니면 휴가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직업을 가질 때 바랬던 그 2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세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영어로 함께 소통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중동 지역이고 그리고 크루들도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히나 중동 문화에 대한 매력을 알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뭔가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또 뭔가 세 보이기까지도 하지만 그 아랍 언어에서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에서나 사실은 정말 따뜻한 중동 사람의 매력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비행할 때마다 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크루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휴가를 한 달 단위로 받았는데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중간 지점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만나서 여행을 하는 그런 저희 가족끼리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2019년 중순에 5월에 제가 한국 휴가였어요. 저의 친언니와도 다름없는 저의 플랫메이트 언니와 같이 한국에 휴가를 갔다가 마지막 여행을 태국을 찍고 다시 쿠웨이트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때 여행을 갔던 그 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그 남편은 다시 여행 끝나고 한국으로 가고 저랑 언니는 또 쿠웨이트로 왔는데 그 이후에 좀 간간히 연락을 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드문드문 저도 이제 비행 다니면서 뭐 오늘은 여긴데 뭐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뭐 어떤 일상을 좀 공유를 해주면서 그냥 간간히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간히의 횟수가 조금 더 빈번해지고 좀 더 빈번해지다가 이제 2019년 5월에 그렇게 만나고 한 6개월 뒤인 2019년 말에 한국 휴가를 갈 때 조금 더 이 친구를 만나서 제대로 이제 관계를 좀 정리를 하게 됐죠. 2020년이 됐는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19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코비드-19.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2020년 초반에 막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면서 비행도 완전 줄고 이제 레이오버 다른 나라에서 하루 이렇게 자고 오는 몇 박 있고 오는 그 비행은 거의 없어지고 갔다가 그날 바로 돌아오는 비행만 좀 업앤다운이라고 부르는데 그 업앤다운 플라이트만 좀 있고 거의 모든 비행이 다 취소되면서 뭔가 이제 크루들이 좀 갇힌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때는 정말 얼마나 좀 가혹하게 했었냐면은 저희 승무원 기숙사 같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 입구를 아침에 나가서 새벽 5시인가 그때부터 오후 4시까지가 그냥 통금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중간에 이사를 가라고 하고 근데 이사를 가는 것도 뭔가 새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크루가 살던 집인데 근데 그 크루는 그 코로나 때문에 오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에 대신 있고 막 그런 좀 이상한 정신없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몇 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았던 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언니가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언니 아니었으면 저는 뭐 우울증이라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막 이제 여기 있는 시간 동안 잘 보내보자 이러면서 막 같이 뭐 춤도 추고 그리고 같이 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약간 삶이 무너지지 않게 언니가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 이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2020년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이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어서 제가 퇴사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갑자기 귀국을 대뜸 하게 돼요. 2020년 중순쯤이요. 사실 마음이 좀 되게 무거웠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그래도 되게 꿈꿨던 그 승무원이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정말 갑자기 그렇게 예상치도 못하게 오늘 내 마지막 비행이야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어떤 비행 이후에 비행이 끊겨버렸으니까 그게 갑자기 마지막 비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씁쓸한 거 플러스 언니랑 같이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를 두고 온 거에 대한 미안한 점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국에 또 돌아오니까 어쨌든 와서 막 가족들도 보고 집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이 훨씬 좋잖아요. 살기에 그렇게 갇혀 있다가 또 한동안은 또 그냥 걱정 없이 또 편하게 좀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의료 통역 이런 거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공부하고 또 다 합격할 때까지도 코로나가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에 오면은 그 병원에서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 올 그것도 없고 좀 지쳐서 중간에 제가 알바라도 하자 해가지고 그 어떤 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좀 입시 학원이었는데 정말 파트타임으로 화, 목 3시간씩 이렇게 그냥 간단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 전에 그 대학생 때 과외를 했었던 거는 과학 아니면은 수학 이거 두 과목을 가르쳤고 영어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는 이때까지의 경력이 뭐 수학이랑 과학은 당연히 까먹었고 할 수 있는 게 영어밖에 안 남았으니 영어로 지원을 해서 영어 강의를
그 파트타임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원장님이 굉장히 엄청 그 학원이 또 나름 전통이 있는 저희 고등학교 앞에 있는 학원이었는데 제가 고등학생일 때도 그 원장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정도를 유지한 그런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강의 방식이나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방법, 특히 문법을 가르치는 방법에 프라이드가 있으셔가지고 저한테 제가 일을 시작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저한테 강의를 해주고 또 원장님이 학생처럼 앉아있고 제가 원장님 앞에서 강의를 해보게 시키시고 이런 훈련을 좀 했어요. 그런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배운 그게 원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신 그 강의가 제가 누군가한테 문법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를 좀 깨우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를 이제 그 방법대로 제가 또 강의도 하면서 외적으로 영어 강사가 이제 로서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해보다가 그 이제 이틀 3시간씩만 하던 파트타임을 전담으로 이제 맡게 돼가지고 중간에 그냥 월부터 금까지 다 모든 반을 맡는 그런 시기가 또 있었어요. 초등부터 고등까지 전체 그때 한번 수업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각각에 맞춰서 수업을 하는구나를 이제 경험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뭔가 제가 입시학원에 있었다 보니까 그 입시학원이 저랑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 학원을 이제 그만두고 개인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개인 과외를 시작할 때는 이제 모든 커리큘럼을 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나와서 하고 싶었던 거는 회화 수업이었는데 그때 회화 수업은 일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저희 아빠가 영어를 막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빠를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보고 이런 방식이 괜찮은가? 아빠는 진짜 느나? 막 이런 걸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의 커리큘럼이 갖춰졌을 때 성인반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성인반의 그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내가 그 외항사 승무원에 일했던 것처럼 그 수업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성인분들의 회화 수업 위주로 좀 수업을 많이 했었고 그때 했던 그런 성인 수업들이 제 지금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그 회화 수업의 방식 중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자본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성인분들이 보통 퇴근을 한 다음에 그 여가 시간에 하시니까 시간이 좀 제한적이고 그래서 남은 낮 시간 동안은 또 학생들을 수업하기도 했어요. 초등부도 수업하고 그다음에 중등 정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인 과외로 서울에서 또 자리를 잡다가 그런 와중에 지금 남편이랑 그때 당시에 연애를 이제 하다가 결혼 얘기가 막 오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남편이 광주 사람이고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뭔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그 지역을 어디 하나로 옮겨야 되잖아요. 누구 한 명이. 근데 그거를 할 때 남편이 그쪽에 일이 있었고 저는 아무래도 개인 과외다 보니까 제가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중순에 광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올 때 이제 개인 과외를 해봤으니까 개인 과외를 계속 할지 아니면 어떤 그 공간을 좀 있어 볼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공간을 가져서 조금 나의 어떤 진짜 수업을 한 곳에서 나의 공간에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주로 이제 이사를 오면서 학원을 먼저 이제 꾸며 나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저의 마지막 낫츠가 되겠네요. 이 부분이 제가 학원을 오픈한 그까지의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만들고 그리고 이 학원을 오픈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잘 됐냐 망했냐 이런 이야기는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